왔어요. 아, 소리야. 아, 좋아. 아. 안녕하세요. 배정관입니다. 자, 제가 있는 이곳이 어디냐? 바로 안동호입니다. 안동호 상류권인데, 자, 지난해부터 시작했었던 육자를 찾아서 2021년도 버전을 오늘 촬영하기 위해서 안동댐에 왔습니다. 자, 지난해 육자를 찾아서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가져주셨고,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큰 베스, 꿈의 고기 육자를 찾아서 한번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해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21년도 첫 번째 육자를 찾아서 꽉 맞을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탐색하는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1년도 육자를 찾아서 자, 첫 캐스팅 갑니다. 자, 물색도 적당히 흐리고 분위기는 괜찮아 보이는데 과연 베스들이 얕은 곳까지 올라왔을지. 전년도보다는 수위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지금 안동호 조항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데, 자, 안동호도 봄이 오겠죠. 봄이 오게 된다면 상류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상류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채비는 스피너베이트 노리즈의 윈드레인지 차투르즈 컬러 2분의 1온스 스피너베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색이나 장애물의 여건을 봤을 때는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여요. 예,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이는데 해봐야 알겠죠. 아, 물이 조금만 더 빠졌으면 좋았는데 안으로 진입을 할 수가 없네요. 곧 고기가 붙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 제가 원하는 곳은 저 안쪽 포인트인데 여기서는 안쪽까지 들어갈 수가 없네요. 와, 여기는 산돼지가 내려왔구나. 엄청 큰 산돼지가. 자, 일반적으로 댐건의 이른 봄은 3월경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작년에 너무 추웠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올해도 아마 이제 슬슬 물고기들이 이제 움직일 시즌이 됐는데, 큰 개체들부터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육자를 찾아서를 시작을 하는데, 물론 고기를 못 잡는 날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하지만 낚였다면, 아마 낚인다면 50이 넘어가는 사이즈가 낚일 거기 때문에 집중을 해서 얕은 곳에 있는 장애물을 한번 잘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육자를 찾아서 컨텐츠를 하고 있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면서 가끔씩은 육자나 잡으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컨텐츠가 몇 년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컨텐츠가 끝날 때까지 아마 저는 육자를 못 잡을 수도 있어요. 뭐 육자가 동네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정확하게 계측해서 60이 넘어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희박한 확률입니다. 대종만이가 언제 육자를 잡지라고 그렇게만 보시지 말고, 제가 워킹 낚시를 통해서 댐권 낚시에서 큰 고기를 찾아서 다니는 과정과 사용하는 루어, 운용하는 방법을 보시는 게 조금은 도움 될 것 같아요. 지난해 카약을 타면서 40급 이상을 100마리 이상 잡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고기가 59.5cm 였습니다. 5자는 60마리 이상을 잡았지만 그 중에 6자는 없었어요. 그만큼 힘듭니다. 자, 지금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스피너 베이트나 뭐 채터 베이트 쏘고 감는 루어로 빨리빨리 체크하면서 고기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저렇게 물 위에 솟아있는 나무 같은 경우에는 캐스팅을 하고 폴링을 한번 시켜봅니다. 나무 옆에 떠 있을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채비가 도착하면 그 다음부터 릴링을 하는 방법. 자, 지금 수면에 베이트 피시들도 좀 보이고 분위기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뭐 고기가 나와야 되겠지만 일단 수면에 베이트 피시가 있다는 건 그 배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포인트를 이동을 해서 더 상류권으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물색이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자, 포인트를 옮겼습니다. 최상위권으로. 여기 물색이 많이 탁하네요. 물색이 많이 탁하지만 장애물 형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기가 이동을 했다라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장소예요. 자, 한 마리 보고 왔기 때문에 한 마리만 잡으면 성공입니다. 포인트 여건 죽이네요. 그림은 딱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림인데 여기 보면 밭이 있는데 밭 고랑 사이로 물이 흘러내려와서 패인 장소, 그런 장소를 저는 지금 집중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햇빛째로 올라온 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스피너 베이트 선택이 괜찮은 선택인 것 같은데 일단 스피너 베이트 사용해보고 채터 베이트 그리고 파워 스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채비로만 오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이 딱 되면 이런 데는 고기 무조건 있을 것 같은데 자, 제가 지금 스피너 베이트를 가지고 수평적인 이런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입질이 없다 이러면 저런 장애물 사이사이를 놓을 수 있는 러버지그나 텍사스 리그로 한번 공략을 또 해볼 만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댐권에 가서 포인트 여건이 너무 좋고 이렇게 해서 물색도 좋고
수평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루어를 가지고 운용을 하다가 입질이 없으면 저런 장애물을 바로바로 한번 공략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쪽 본류까지 한번 나가봐야 되겠네. 지금 저는 물색이 탁하기 때문에 지금 발 앞까지 지금 액션을 계속 줍니다. 물색이 탁할 때는 루어의 액션을 발 앞까지 줄 필요가 있어요. 쫓아와서 발 앞에서 공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류 쪽으로 한 1km 정도 걸어 돌았습니다. 긴 수로 같은 형태의 채널인데 아직까지 고기가 끝까지 안 올라갔다면 본류 쪽에 있다가 중간중간에 있는 장애물 옆에 있을 것 같아서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한 번의 입질을 받기 위해서 오늘 찾았는데 한 번의 입질을 못 받는다고 해도 이렇게 포인트 여건을 알고 나면 그 다음번에 공략할 때 훨씬 더 쉬워요. 자, 야마쉐도 5인치에 파워스핀으로 해가지고 수초에 더 근접시킬 거예요. 걸림에 강한 채비이기 때문에. 자, 꼬리의 파장과 그리고 블레이드의 반짝거림으로 혹시나 모를 얕은 곳 장애물에 올라와 있을 배스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오늘 뭐 탐사차 나온 거기 때문에 꽝을 맞아도 됩니다. 한번 입질만 받았으면 좋겠는데, 자, 거기도 입질을 해줄지.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주고 날씨도 따뜻하고 조건은 괜찮아 보여요. 요런 상황이 한 일주일 정도만 지속이 되면 고기들도 올라올 것 같은데, 지금 물 밖에 나와 있는 장애물이 이렇게 보이는데 물 속에는 더 많습니다. 이렇게 장애물이 많을 때는 소프트 베이트, 웜 낚시보다는 이렇게 이제 쏘고 감는 루어가 조금 더 효과적이죠. 장애물을 치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물색에 이 정도 장애물 여건이면 고기들이 얕은 곳으로 올라왔다면 저는 거의 100%로 입질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왔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것 같긴 합니다. 1, 2주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 데이터를 보면 3월 말경부터 이런 장소에서 입질이 왔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시간대도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대인데 자, 지금은 어떠한 반응도 없는데 제 예상이 맞다면 분명히 보름 안에 반응을 해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포인트 여건이고 이 정도의 물색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탐사 낚시 육자를 찾아서 2021년 첫 번째 출조를 나왔는데 일단 포인트 여건을 눈 안에 뒀기 때문에 이 다음번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어느 정도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자, 과연 올해는
육자를 낚을 수 있을지, 혹은 육자에 버금가는 그런 빅베스들을 얼마나 많이 낚을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워킹 낚시 사실 쉽지 않아요. 댐권에서 쉽지 않은 워킹 낚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훗날 댐권에 도전했을 때 어떠한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올해 육자를 찾아서도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어가 들어와 있네. 여기도 아무래도 붕어 산란이 먼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3, 4월 달이 되면 이제 빙어들도 얕은 곳에 올라와서 산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빙어들이 얕은 곳에 많이 들어가는 타이밍에 사이즈가 좋은 빅베스들도 따라 들어갑니다. 물론 뭐 5월달 정도 되면 산란이 시작되지만 지금 베스들이 얕은 데 들어가는 이유는 오로지 서식 환경이 좋아서기 때문에 해가 잘 들고 수온이 빨리 오르고 먹이고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장소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애물이 있다면 장애물을 두드리고, 장애물이 없다면 지형 변화가 생기는 장소, 그런 장소를 두드려야겠죠. 물속에 잠겨있는 브러쉬가 많다면 그 브러쉬 띠가 끝나는 엣지라고 하는데, 잠겨있는 장애물, 우리 시야에 보이는 장애물이 끝나는 부분이 지형이 딱 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낚시를 하시면 돼요. 잘 모르겠다라면, 브레이크 라인이 뭔지 모른다, 장애물의 띠가 딱 끝나는 부분, 그 부분이 수심이 변화되는 부분입니다. 바람도 불어주고 있고, 이 장소는 이 다리가 이제 물에 잠겨 있었는데 물이 빠지면서 지금 올라왔어요. 물골이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길게. 고기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제가 보육권부터 지금 치면서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도 아직까지 반응이 없네요. 산란기까지 지금 같은 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은 정말 고기 많이 붙을 것 같은데 물이 빠지겠죠. 채터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자주 사용을 하는 루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포인트 여건에 따라서 한 번씩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물색이 흐리고 어떤 장애물이 많은 그런 얕은 장소에 사용을 합니다. 물이 맑은 장소가 뭐 바람이 불어서 흙탕물이 생기거나 이렇게 했을 때 시각적으로보다 진동, 어떤 파장, 그런 거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채터베이트를 써보면 이제 베스를 만날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볼륨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낚이는 사이즈도 좋습니다. 채터베이트가 빅베스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루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물속에 전부 다 장애물인데 채터베이트를 느리게 운용하는데도 크게 걸림이 안 생기네요. 위드가드가 있기 때문에. 위드가드가 있는 채터베이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렇게 스윙 글라이더는 이렇게 앞쪽에 칫솔 모처럼 생긴 위드가드가 달려있죠. 이렇게 해서 훅 포인트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그냥 브러쉬에 던집니다. 모든 조건이 채터베이트를 쓰기에 좋은 조건인데 입질은 아직은 없네요. 오늘 3가지 정도의 채비로 낚시를 해봤는데 채터베이트 그리고 스피너베이트 파워스핀 2에 쉐드를 달아서 낚시를 한번 해봤는데 입질은 한 번도 못 받았네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한 보름 정도. 그리고 지금 같은 날씨 상황이 조금만 더 이어진다면 물고기들이 경북 북부 지방인 이곳 안동댐에도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술을 과연 언제쯤 할 수 있을지, 그게 오늘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필드를 오늘 확인한 걸로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찬스는 분명히 오겠죠. 저한테도 찬스는 분명히 옵니다. 그게 오늘은 아니겠지만. 자, 해가 넘어갔네요 이제. 자, 첫 번째 시간 육자를 찾아서 일단 산뜻하게 꽉 맞고 시작합니다. 어차피 뭐 꽝 하루 이틀 맞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많이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몸푼 걸로 만족을 하고 다음 시간에 부디 제발 한 마리만 낚았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안 빠진다는 가정을 하면은 여기서 원래 고기 좀 나오겠구나. 캐스팅 멋지게 됐는데 저기서 한 마리 나와줘야 되는데 채터베이트로. 채터베이트 같은 루어를 스키핑을 할 때는 다른 루어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최대한 낮은 탄도로 던져서 밀어 넣는다 생각하고 캐스팅을 해야, 최대한 낮은 탄도로 밀어 넣는다 생각하고 캐스팅을 해야 어느 정도는 들어가죠. 물수제비를 튀긴다라고 생각을 하면 철수해야 되는 백래시가 발생을 하겠죠. 자, 들어갔다. 되도록이면 채터베이트나 스피너베이트 같이 저항이 있는 블레이드가 달려있는 루어로는 스키핑을 안 하는 게 좋긴 좋습니다. 캐스팅에 자신이 없다면. 시즌이었다면 여기 막 들어가면 막 쭉 끌고 들어가는 입질 들어올 것 같은데. 아, 요 다리가 못내 마음에 걸려서 채터베이트를 가지고 스키핑으로 한번 안에 공략을 마지막으로 해봤는데 역시 없네요. 자, 진짜 오늘은 꽝.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육자를 찾아서 2001년도 시즌 첫 번째 조행은 꽝입니다.